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패널들이나 민주당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소식이요. 이미 신문기사까지 하나 났어요. 뭐냐면 이게 민주당이 김형두 재판관을 포섭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게 기사까지 떴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김형두, 보통 이분이 김명수 추천의 대통령에 임명했으니까 중도고, 이 사람에게 포섭해가 우리 쪽에 오면 최하 5대 3까지 가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고, 도저히 안 되면 이게 그냥 만약에까지 임명을 밀어붙이면 6대 3 안 되냐. 지금 이게 김영두를 무조건 일단 잡아와야 된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런 게 계속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럼 이게 기사나 그 사람들이 너 어떻게 잡을래? 김영두를 어떻게 포섭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부 하는 게 뭐라 하냐. 참 이게 이놈들이 뭐냐면, 김영두가 탄핵 인용해주면, 그러면 이게 대선되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니까, 그 다음에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이게 중요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정리하면 이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전부 이게 대법관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은 동의 안 받아요. 근데 소장만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재가 대법원보다 한 수 아래다. 제가 그랬잖아요. 대법원이 더 권위가 있다. 왜? 모든 대법관이 국회 동의를 받아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을 3명을 또 추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김영두를 포섭하는데 뭐로 한다? 요즘 이게 대장동에 숨겨놓은 돈으로 포섭할 수는 없잖아요. 대장동에 돈으로 그냥 몇십억 주고 포섭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김만배 동원회가 비타500을 몇 개 주고 포섭할까? 이놈들이 이름 잘하거든, 비타500.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노는 게 뭐다? 전부 이런 나와. 인용만 되면 차기 헌법재판소장은 김영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편을 이래. 지금 몇 군데 들은 이야기야. 탄핵 인용만 해주면, 그러면 김영두가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영배는 완전히 토사구팽 당한 거야. 원래 어제 제가 했잖아. 장동혁 의원. 어제 발언, 문영배가 인용해주고 자기가 헌법재판소장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야, 자기는 당연한 잡아놓은 물고기잖아. 잡아놓은 물고기를 믿게 안 주잖아. 그러니까 문영배 너는 잡아놓은 우리 편이니까 김영두를 포섭하려면 자리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영배는 팽당하는 거야. 따라서 비참한 최후. 어제 장동혁 의원이 그야 폭망했다는 게, 헌법재판소장 한번 해보려고 막 그렇게 이재명이 도와주고 졸속으로 빨리 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죽 써가지고 개를 주는 거지. 김영두를 주면. 죽 써서 개 주는 거야. 이런 게 좌파들이 계속 흘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신문기사까지 나왔잖아. 김영두를 포섭해라고. 또 김영두 재판관이 한덕수의 주심 재판관이거든. 한덕수가 선고 못하게 또 김영두를 포섭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대통령권도 인용되게 김영두만 잡으면 최하 5대 3 아니냐. 그러면 만액도 있고. 이런 게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파 쪽에 어떤 분이, 그러면 김영두가 기각해주면 우리가 대통령이 소장시켜주면 안 되나?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어려워.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 기각대가 김영두가 그래 큰 역할에가 기각됐다 치고, 대통령이 복귀해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해도 이게 뭐가 문제다? 국회 통과가 안 되잖아. 우리는 국회 의석이 절대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우리는 김영두를 소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포스를 못해. 왜? 주자들이 끝까지 반대할 거니까. 국회 통과가 안 된단 말이야. 국회 동의받으니까. 근데 저쪽은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소문을 퍼뜨린다. 그럼 결론은 제가 보기에 이게 뭐다? 이게 음모론, 가짜뉴스, 괴담 이런 게 맡아도옵니다. 완전히 김영두를 그냥 물먹이려고, 김영두를 어떻게 하려고 계속 가짜뉴스, 괴담, 음모론을 퍼뜨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김영두 재판관의 걸어온 길과 김영두 재판관의 판결문과 모든 걸 보면요, 절대 자기 원칙과 소신이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별의별 수단으로 김영두를 포섭하려고 헌재 소장 자리를 살짝
흘리면서 왜? 연임이 되니까 헌재 재판관은 연임이 되거든요.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해도 그런데 쏘가서 그런데 넘어가서 흔들릴 소신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최고 엘리트 요직으로 법치를 몇십 년 동안 판사로서 판결해온 이런 분들이 뭐 민주당에서 소장시켜 준다. 그 개뼈다귀 하나 던진다고 덥석무는 그런 분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도 재판관을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해요. 왜? 제가 좌파 방송을 많이 보니까 좌파 최강욱이나 스피익스 좌파 방송 보면 그 사람들도 분석합니다. 우리가 맨날 문흥배가 어떻고 이미서이가 어떻고 정계서이가 어떻고 하잖아요. 저 방송 보면요. 매일 정영식이 저 아들 8일날 애 결혼했지? 저 친척이 박선영이라던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또는 저 김진태 강원도에서 사초이라던데 계속 정영식을 씹어요. 그 낙곰수의 주진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 조한창이 저거 어떻고 저쩌고 계속 씹어요. 김복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좌파에서 가장 씹는 두 명은 정영식하고 김영도입니다. 그거는 최강욱이 옛날에 발언도 나옵니다. 기사에. 가장 윤 대통령이 신임하는 재판관 두 명이 정영식과 김영도다. 이렇게 좌파들이 보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그만큼 김영도가 우파 쪽에 믿을 만하다. 이런 분석이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그래서 좌파 방송국의 모니터가 필요한 겁니다. 저 좌파들도요. 서정TV 모니터 거의 다 합니다. 다 봅니다. 법률은 다 봅니다. 왜 우파 쪽의 법률 사정은 취재원이 많기 때문에 다 봅니다. 저도 보죠. 그래서 종합해보면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좌파 저쪽에서 김영두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포섭 다 하겠죠. 인맥 온 것 동원해서 재판이라는 것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 판사하고 친한 변호사 선임하고 누구 어떻게 선임하고 정관 쓰고 어떠고 그러면 미치다고 변호사비 몇 억씩 좀 정관 씁니까? 다 효과 있으니까. 민주당이 저는 상당히 공작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은 많고 그 공작의 방법은 넌지시 이제 소장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 헌법이라면 이렇게 넌지시 매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 돈보다는. 왜 돈은 요즘은 그 현재 재판관들이 돈 받겠습니까? 옛날에 권순일이는 모르겠고 권순일은 돈 받았지. 끝나고 나서 고문료에도 얼마 받았냐고. 50클럽 다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헌재 재판관 정도면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가장 대법관 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대법원장입니다. 그거는 저 대법관들 많이 만나보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대통령보다 대법원장 하고 싶어 합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은요. 대통령보다 헌법재판 소장 하고 싶어 해요. 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계속 공작을 도모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결론은 제가 아는데 김영두 재판관은요. 철저하게 원칙주의자고 소신을 지키는 이런 깨끗한 법정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김영두 재판관 빨리 한덕수 건은 선고하고요. 주심이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이게 질문도 제일 많이 했잖아요. 16명의 정인 중에 15명 신문할 정도로 제일 기록도 제일 많이 두껍게 들고 왔잖아요. 법정에 올 때 서류를 한 가방 들고 왔잖아요.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 보면 진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한덕수 기각시키고 주심으로서 그 다음에 대통령 사건도 당연히 기각 편에 확고하게 서서 4대4로 대통령 사건도 기각시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할 걸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더 이상 이런 공작 그만두라. 김영도에게 괜히 흠집 내려고 자꾸 작업하고 공작하고 이런 식으로 음모 가짜뉴스 계단을 퍼뜨리고 이런 짓은 즉각 민주당은 멈추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간다
여자도